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딱풀 7월 2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뒤로 보이는, 좀 멀리 보이는 그 청와대가 다른 날보다는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다가 날이 개어서 좀 청와대가 잘 보이는 그런 날씨입니다. 자, 청와대 내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조간신문들을 쭉 살피다가 문득 든 생각은 이겁니다. 진보, 특히 진보 안에서도 친노무현, 친문재인, 이 집권층이, 이 집권자들이 지금 그들만의 새로운 성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들만의 기득권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그 기득권 구축에 또는 성을 쌓는데 이 어떤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쳐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조간들을 일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류 교체를 위해서, 대한민국 주류 교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해석해드리는 그런 기사들에서 아마 그 같은 행간의 의미를 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중앙일보 1면을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 보시면은 176석 거역 부동산법 11개 단독 처리. 자, 이렇게 톱을 올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지금 집값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들을 토론도 없이 단독 11개를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가 아닌데 일어서는 것으로 찬성 표시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야당 의원석은 텅 비었습니다. 다 퇴장을 했습니다.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퇴장하고 민주당은 기립해서 찬성했다.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총 13건을 강행을 했다. 법안을 기습 상정하고 심사도 제대로 안 했다. 자, 야당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해 독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 해석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입법 절차 토론 다 필요 없다는 요고,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 무너졌다. 자, 이렇게 3면의 해설 기사를 싣고 있는데, 지금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웃고 나가고 있는 사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 법안들을 주택 관련, 소관 장관이죠. 이 주택 관련 법안들을,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방 독선으로 처리하고 그 관련 장관이 웃으면서 회의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어떤 절차들을 생략했는지, 원래 저도 국회 출입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국회에서 그 법안을 처리하면은 몇 가지 절차가 있죠. 처음에 상정을 하고, 그 상정한 법안을 놓고 대체 토론을 하고, 소위원회 구성하고, 소위원회 심사하고, 축조 심사하고, 전체 회의에서 찬반 토론하고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중에서 이 7개 단계인데 4개를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법안 상정해서 그들끼리 대체 토론 한번 하고, 소위 구성, 소위 심사, 축조 이런 거 없이 바로 표결 3단계로 딱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이해 폭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 오래 출입하면서 이런 절차들을 다 봐왔고, 아무리 여야가 충돌을 하더라도 절차는 다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국회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관행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자,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 단계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이런 형태로 집권층의 입맛에 맞게 처리가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여당이 이렇게 독선 176석의 의석을 먹고 독선 독주를 하니까 국회에 출석하는 장관들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국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 그래도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 총리 불러놓고 막 호통치는, 이것도 참 일종의 재미가 있다. 물론 재미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 잘못된 점을 장관, 총리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따지고 추궁하고 하는 그런 것이 국회의원이 여태까지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6면 하단을 보시면은 강요들 호통치고 비아냥 답변, 국회 무시 논란.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오히려 호통을 치고 비아냥 그러는 답변을 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에게 국회 법사위에서 뭐 질문을 하니까 아들 질문을 했죠.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자, 이렇게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죠.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서 본인이 입법부에 있을 때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부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 입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하태경 의원이 뭐 학력 지적을 하니까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다. 본인이 대학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태영호 탈북 의원이죠. 태영호 의원에게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인영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도 주사파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죠. 태영호 의원이. 그러니까 아직 이인영 장관 후보자 시절의 말입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에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오히려 질책을 하는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받는 장관 후보자가 질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회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로 멀리 보는 청와대. 자, 가장 최근 일만 보더라도 청와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이야기만 해도 그 박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박지원 국정원장, 뭐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국정원장이 대북 송금 특검에서 본인이 뭐 5억 달러를 준 혐의로 징역을 살았지만은 그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 25억 그 제공한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논란이 아무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이면 합의서 논란에도 하루 만에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했다. 같은 동아일보 6면에 상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다 이 기사를 문제점이 있다. 임명을 이렇게 강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다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임명한 인물이 벌써 25번째입니다. 야당은 이슬람화나 한 거죠. 통과 어렵니다. 야당이 추가 검증 요구를 했는데도 일사천리로 여당이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제거를 했다. 국회 청문회 다음날 절차 마무리. 자, 주호영 이 문제를 제기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진짜면 청와대도 있을 거다. 한번 공개해봐라. 그리고 그 문건은 신뢰할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특히 그때 이 문건을 작성할 때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에 있으면서 국정원 과장으로 있으면서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과 함께 이 일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서훈한테 물어보면 안다. 이런 이면 합의서가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도 저 청와대 안에 서훈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임명을 그냥 강행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구축을 하고 새로운 주류를 편성하는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내부의 사람이라도 가감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죠. 어제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그 감사 내용이 문제점을 지적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자, 그것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지금 쳐내기를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하단을 보시면은
감사원장 때리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감사위원회 김오수 임명을 요구를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그 문재인 대통령 또 추미애 장관과 가까웠던 인물이죠. 조국과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김오수 임명을 요구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를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감사위원회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을 했는데 감사원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 공식이 된 감사위원 차관급의 한 사람이 있는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은 최재형이 이를 거부했다. 거부한 것을 알려졌다. 이것을 뭐 코드 인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법관 출신이 와야 되는데 검찰 출신이다. 조국, 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건이 그러면 저 청와대에서 이 감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생각을 할까요? 조선일보 6면에 나옵니다. 청와대 항명, 청와대의 항명 이렇게 판단한 여건이 감사원장 때리기를 시작했다. 감사원장 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에 이어서 감사원장 때리기를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이 김오수의 정치 편향을 우려해서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여건은 최 원장이 야당 편에 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탈원전 감사에 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임기 초부터 이 최 원장에 대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책임자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보여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윤석열에게도 과거에 뭐 마찬가지죠. 우리 윤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지금 윤석열 쳐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마찬가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윤석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대로 따르면은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됩니다. 수사 지휘권을 고검장들에게 넘기죠. 그러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예검찰총장, 식물검찰총장, 허수아비 총장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 자, 중앙일보 8면 보시면은 이 이슈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 아마 내일쯤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식물총장 만들고 이성윤을 서울고검총장으로 만들 것 같아.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서울고검장, 과거에는 고검장은 별 큰 역할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한 대로 이렇게 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그리고 특히 서울고검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하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는 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 여기에 승진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성윤은 사실상 서울고검총장이 된다. 검찰총장이 아니고 서울고검총장이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사면 초과에 완전히 빠지겠죠. 그리고 이 식물총장법이다. 서울신문은 그렇게 부릅니다. 식물총장법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한 지면에 담았습니다. 서울신문 5면에 담았습니다. 거대 여당이 연내 입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여러 그 상황,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쭉 정리를 했죠. 윤석열 힘빼기, 인사예고에 갈 길 이런 대형 수사, 정권 기년 교훈,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지지부진하고 윤석열의 힘이 빠지면서 박원순 피수사실 유출 의혹도 척발도 못되고 있다.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기득권청을 만든 그 인물에 대해서 일종의 우상화 작업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중앙일보 12면 보시면은 이달 말 중공 봉화마을 전시관
제2 노무현 기념관 논란, 제2 노무현 기념관 논란이다. 봉하마을에 왜 제2냐 하면은 서울에 이미 하나를 수백억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또 노무현 기념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기념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이건 사실상의 노무현 기념관이라는 거. 기념관입니다. 158억 원을 들어서 노무현 상설관을 갖춰놓고 그러니까 종로에 짓는 지금 서울 종로에 짓고 있습니다. 그 기념센터가 비슷하다. 근데 사업 초기부터 여기는 노무현 재단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대통령들의 기념관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김해시는 운영자를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그 운영자로 아마 노무현 재단을 선정할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면서 일종의 뭐 우상화 비슷한 작업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친노, 친문에서 새로운 기득권이 쌓이고 있는 그리고 성을 쌓는 이 사이에 국가기강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면 보시면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죠. 북한 방송 나온 후에 월북하라.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20대. 뭐 코로나 감염됐다 안 됐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 20대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있다가 북한 방송을 나온 후에 알았는데 오전 6시 일본에 북한 방송이 나왔는데 26일 오전 7시에 서훈 국가안보 실장이 전화로 통보해줬다. 국방부 장관에게.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기득권만 챙기느라고 국가 경영 능력은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휘할 수가 없겠죠. 능력이 없으니. 그래서 부실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집값이 폭등을 해서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오고 문재인을 파면한다. 어제 제가 전에 들었죠. 그런 실검 챌린지도 생기고 심지어 그 전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뭐 방송 사고 비슷하게 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 뭐 청와대냐 검찰이나 경찰이냐 이런 것도 국가기강회의죠. 그리고 근원유착 KBS 오보사태 뭐 이른바 뭐 한동훈 이동재 뭐 녹취록 가지고 오보사태 냈고 그것도 그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 서울중앙지검의 고위간부가 개입했고 여당 인사들도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것을 견제해야 될 야당은 한없이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사이에 바깥의 날씨가 어두워지면서 청와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런 어둠에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제 모니터로 보니 아까 처음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청와대와 그 뒤에 그 북악산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